네, 안녕하세요. 루는셀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국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바닥 한번 확인을 했었죠. 바닥하고서 CPI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CPI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더 밀리지 않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서 지금 저항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2380, 많게 보면은 2400 정도 여기가 좀 저항인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눌림 받는다면은 아무리 다시 눌림을 받아도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 2280 정도,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은 여기는 지지하는 모습을 이번에는 좀 보여줘야지 저점을 갖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자, 한 칸씩 계속 좀씩 저점을 올려가는 이런 모습만 나와주면서, 자, 위에서도 지금 고점이 계속 내려오죠. 여기 고점 보게 되면 고점이 계속 내려오니까 어딘가에 이제 몰릴 거예요. 약간 삼각 수렴을 만들듯이. 자, 그런 자리까지는 우선은 당분간은 계속 박스권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만큼 더 가주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증시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바닥을 갖다 찍었는데 앞전에 있었던 저점을 갖다 깨지는 않고 어쨌든 이 저점보다는 위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좀 지켜줘야 된다고 계속 봤었던 곳이 이제 1350포인트 여기였죠. 자, 이 부분은 지켜내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저항이 될 만한 곳이 11,0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1,000포인트에서 지금 약간 멈칫하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지는 이번 실적들 나오면서 좀 나스닥 방향이 좀 잡힐 거는 같아요. 더 올라가도 근데 저항이 좀 강하게 있어서 11,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 주 특별하게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지난주에는 이제 CPI 이제 나왔죠. 그리고 금통위에서도 0.25% 이제 금리를 올렸고요. 자, 여기까지 웬만한 내용들이 다 나왔고, 사실 FMC는 여기 31일부터 여기 있거든요. 2월 1일. 요게 이제 중요한 이슈지. 사실 그 전까지 쭉 보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에 휴장이죠. 연휴, 명절 연휴가 있다 보니까 또 휴장이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거의 목금 정도 되면은 나름 좀 이렇게 매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쉴 때 좀 많이 나와요. 실적들이 IBM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실적들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테슬라 실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애플이 나오죠. 자, 만약에 이 휴장 기간에 지수가, 미국 지수가 좀 많이 무너졌다.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좀 눌림 받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갈지는 우선 다음 주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 한번 좀 올라가 주면은 추가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눌림 받을 때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쭉 보시면은 여기 실적들, 자, 모건 스털린, 골드만삭스, 그리고 ASML, 그리고 넷플릭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자, 요 정도 있다 보시면 되면 되고, 그리고 미국 PPI 요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막 움직일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미국 PPI가. 우선 결론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은 계속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약간의 박스권 움직임 나올 것 같고, 결국 방향성 확실하게 잡아주려면은 FMC에서 뭔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CPI 둔화로 안드로 랠리를 했다. 조금 올라갔죠.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CPI 나쁘진 않았어요. 숫자로 보게 되면은, 자, 6.5% 예상을 했는데 6.5% 예상치만큼 정확하게 부합하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하나 조금 적게 좀 괜찮게 나왔던 거는, 자, MOM 기준으로 봤을 때는 0.1%가 이제 빠지는 모습,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좀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여기까지도 다 양호했으니까. 그리고 중국도 리오프닝 지금 진행 중이죠. 중국 리오프닝 진행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 가치가 점점 좀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달러가 좀 약세가 됐죠. 자, 그래서 쭉 내려오는 모습. 자, 여기가 좀 저항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좀 움직임 보여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려면은 확실하게 정점을 찍고 이제 사람들이 좀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그만큼 달러가 약세가 되잖아요. 그것 따라서 지금 원달러도 지금 쭉 빠졌죠. 추가로 더 빠졌고,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한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 앞전에 있었던 이 자리까지, 자, 거기까지 지금 딱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중국 위안화가 좀 더 강하게 좀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지금 보는 곳은 요 정도, 한 1200 초반대 정도, 여기까지도 좀 더 내려올 수 있겠거니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율도 지금 매우 양호하다. 그리고 변이도 지금 발생을 안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게 제일 크다고 했죠. 그것만 없으면은 되게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자, 금통위에서도 그
0.25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 번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뭐 두 번 하면은 이제 좀 가계부채나 뭐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우선 당장은 환율 좀 잡혀가는 모습에서 요 정도 한번 또 올려주면은 좀 괜찮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올라왔었고, 자, 결국은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 FMC. 자, 이 FMC 2월 1일 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자, 2월 1일 날 발표되는 요거가 제일 중요하다. 요때 이제 방향성을 잡아줄 거예요. 상승으로 갈지, 뭐 하락으로 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눌렸다 갈지. 그 전까지는 박스권 움직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눌려준다면은 다시 눌러주면은 앞전 지지했던 곳들 다 지지 받겠죠. 웬만한 것들. 자, 그래서 요 정도 보면 되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숫자를 안 내놓고 있었어요. 계속 이 숫자를 안 내놓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안 된다 하는데 WHO에서 이제 정보 공개하는 걸 이제 환영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사망자가 6만 명이다. 근데 뭐 이것도 적게 발표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뭐 이제 집에서 이제 걸려서 이제 사망한 케이스 이거는 전부 다 뺀 걸로 알아요. 뭐 어쨌든 숫자를 갖다 발표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양호하고 이제 유전자 검사 그것도 뭐 공개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양호해 보이고, 그리고 정점을 언제 찍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경제가 좀 돌아갈 테니까. 자, 한 달간 병원 내에서 이거 6만 명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숫자로 봤을 때도 유행 정점을 갖다 찍고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고 돼 있네요. 아, 여기 있네요. 재택에서 사망한 사례는 미포함이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숫자를 얘기했다는 거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 찍고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춘제가 앞에 있죠. 이제 얘네들도 이제 춘제 때는 조금 확진자가 더 늘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동이 좀 많아지니까. 자, 그 기간을 지나면은 확실히 저는 정점을 찍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쯤이면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잡혀간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변이 없이 잘 가니까 되게 양호하다. 하나 조금 아쉬웠던 거는 러시아.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죠. 근데 이거 끝나면은 솔직히 뭐 CPI나 PPI나 뭐 웬만한 것들 다 괜찮게 다 돌아올 거는 같아요. 인플레도 좀 빨리빨리 잡힐 것 같고. 근데 안 끝나서 그렇지. 자, 그래서 끝나는 분위기인가 봤더니 뭐 하루 전날 또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을 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전쟁 끝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냥 이거는 언젠가 한번 끝나면은 아, 그때부터 이제 확실히 반등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금리 인상하는 것들 어느 정도 좀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CPI를 봤을 때 금리 인상은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 정도 연준에서 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 정도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50을 올리고 그 다음에 25bp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0.75를 갖다가 올릴 거냐 아니면은 25 더하기 25로 갈 거냐, 자,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 더하기 25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동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금리 동결. 뭐 금리 인하는 당장은 안 하겠죠. 아무래도 인플레 숫자가 더 잡혀야 되니까. 뭐 정말로 뭐 인플레 숫자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6.5%였잖아요. 그게 한 3%대까지 막 내려온다. 3, 4%.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어요. 근데 아직 당장은 인하는 안 할 것 같고요. 동결로 언제 가느냐, 그리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몇 번 더 올릴 거냐 봤을 때 저는 두 번 정도 올리고 숫자는 요거 아니면 요거 정도 되겠다. 근데 이번에 CPI 잘 나와서 25, 25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자, 이러면서 이제 좀 마무리 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은. 자, 생각해 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제가 계속 4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부터 4월 기준으로는 되게 괜찮다고 봐요. 4월 정도 됐으면은 실적들도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깨져서 나올 텐데, 자, 1분기 실적까지 깨지고 그 다음에 4월에 그것까지 발표를 다 하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제대로. 장장은 지금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거의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아요. 웬만해서는 이 구간에서 계속 놀 가능성이 높고, 나스닥도 그렇고 국장도. 자, 국장도 요 정도 박스권 뭐 높이 잡아주면 2,500이네요. 2,500에서 뭐 하단으로는 2,200 정도. 자, 요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음 주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실적만 좀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그거죠. 자, 연휴가 있으니까 연휴 전에 좀 이제 리스크 있는 수준까지는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은 조금씩 이제 매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뭐 실적부터 뭐 너무 많이 나오죠. 여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거 전에 좀 들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런 데에서 뭐 테슬라 실적, 애플 실적 이런 데 눌러주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좀 챙겨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별 이슈 없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이번 주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연휴다 보니까 뭐 그냥 실적만 보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결국은 중국 코로나 언제 끝나는지 해서 경제가 언제부터 돌아가는지. 자, 그게 돈다면은 자, 환율은 더 빠질 거예요. 자, 위안화 가치는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원달러도 더 내려가고. 자, 그러면은 좀 양호해질 거다 시장은. 그래서 지금과 같이 막 무너지는 그런 시장은 안 나타나지 않겠냐. 솔직히 저는 여기까지 내려올 줄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지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쭉 뺄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요 정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다음번에 또 내려오더라도 2280 정도? 요 정도 지지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도록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